사실 경남 창원이든 어디든 또 명태균 씨든 누구든 이렇게 직접 확인하면서 하나하나를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는 건 글쎄 뭐 다른 데랑 비교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뭐 공중파 텔레비전 부럽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거는 뭐 구독자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는 바와 같고요.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 이제 스픽스가 가장 잘 취재하고 또 가장 정확한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명태균 게이트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많은 구독자들이 그런 얘기들 하십니다. 명태균 하면 저절로 스픽스가 떠오른다. 자, 지금부터 스스로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스픽스 직원은 아니니까요. 하여튼 좋아요, 구독 이렇게 성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저께 저 방송 마치고 잠깐 그 김지호 대변인이죠. 민주당 네. 김주당 네. 대변인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왠지 스픽스에서 뭐 나와서 이렇게 방송 보고 있으면 좀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맞아요. 뭔가 취재를 잘했어라기보다는 조그만한 사실 하나를 확대 제작전에서 부풀하게 만드는 아니, 농담처럼 그렇게 주고받았는데 중요한 사건의 장면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흔적들 있잖아요. 네. 이게 실제로 연결해 보면 굉장히 큰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 노희 변호사나 저나 우리 오창희 대표님을 믿고 보셔도 엉터리 아니다라는 것은 확실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어제 저 노영희 변호사님 창원까지 갔다 오셨는데 사실 저녁도 못 드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생 많으셨는데. 그렇죠. 점심 저녁을 다 못 먹었죠. 점심 저녁을 다. 아이고 저런. 근데 오늘 보니까 어제 이제 교차로 만났다는 박범계 의원이 황금폰이라고 핸드폰 세대하고 또 USB 사진을 공개했어요. USB는 참 독특하게 생겼던데 이게 이제 진짜 폰이니까 공개했겠죠. 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USB인데 좀 뭐 로버트 뭐 이렇게 독특하게 생겼나 봐요. 로봇 모양이고 저 USB에 상당한 내용이 담겨 있고 그다음에 세 대의 핸드폰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두 분? 저걸 일단, 이제 공개를 했다는 것은 실물이 아니고 사진으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접견 과정에 실물을 갖고 있을 수가 없죠. 감옥 그러니까 아니니까. 접견 과정에서 이제 남성범 여사 가지고 있던 걸 줬거나 이렇게 했죠. 폰을 그 자리에서 접견하는데 명태균이 가지고 있으면 줄 수는 없으니까. 명태균 씨는 아무것도 손에 들고 있었던 게 감옥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서 이제 저걸 이제 보여줬다는 것은 결국 바깥에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저거를 어제 그 자리에서 사실 종이를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들고 있다가 준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어제 만나고 와서 저걸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공개를 아닌데, 하면서 자 이걸 가지고 자 국회에서 직접 자원교도소로 갈 거냐 아니면 명태균이가 보석으로 좀 나와서 치료를 받고 국회에서 목발이라도 휠체어를 타고 출석할 거냐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접근이 되었다라는 이제 전제하에 저걸 이제 공개했는데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저걸 다 풀었으니까 수사 기록으로 남아 있을 테고 검찰에서 공개하지 않으면 결국 바깥에 뭔가 있어서 이것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제 밝힌 것이어서 그건 저번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네. 12월 달에 갔다 오면서 그 12월 달이었나? 하여튼 그 첫 번째 접견하러 갔다 오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복사본 있다 그 말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 사진 저거는 증거 사진 그렇죠. 저거는 거죠? 검찰에 네. 제출한 증거 황금폰이고 사진. USB도 그렇고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놨던 걸 박범계 의원을 통해서 밝힌 거죠. 나는 그렇죠. 확실하게 검찰에게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줬다. 근데 검찰이 안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아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가 정말로 이걸 공개하고 싶어 해요. 저 내용을. 네.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자료가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이 뭔지 정확히 기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나중에 수사 기록을 이제 확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수사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복사본 하면서 포렌식 해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하고 좀 비교를 해가지고 사실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검찰에 대한 적개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명태균 씨가. 그래서 검찰 니네 제대로 안 하면 나 이거 다 공개한다. 민주당에 줄 거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검찰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해요. 박범계 의원하고 명태균 씨. 뭐 밀월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주 만나고 있어요. 그때 명절 때도 만났고 이번에도 그렇고 뭐 박범계 씨는 아시는 것처럼 판사 출신이긴 하지만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또 유력 정치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 정치인을 일종의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노영희 변호사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태균 아무나 안 만나고. 씨가 그 누구더라? 박주민 의원하고 처음에는 컨택을 만났었죠. 하려다가 네. 그게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야.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이분이 잘 응하지 않아주는 거야. 그다음에 한병도 의원이 그때 왔었었는데 그분에 대해서도 자기는 신뢰할 수 없다 내지는 내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다 이러면서 화를 많이 냈는데 박범계 의원이 이제 그 다음에 만나러 가서 그분하고 얘기를 조금 했는데 그분한테 얘기했던 게 자기는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하고 얘기를 했었을 때도 사실은 그 공익제보자 관련 내용 해달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특검 같은 걸 꼭 해달라고 하는 내용하고 이제 몇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박범계 의원이 이제 법사위에도 들어가면서 본인의 이 역량을 가지고서 민주당에 많이 얘기를 하셨다고 이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박범계 의원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에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많은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최초에 이제 민주당으로 공익제보하겠다고 제안을 했을 때 뭐 선임이 되었던 공익제보자를 취소하라 뭐 이런 것들 그건 안 논의가 된다고 우리가 오가면서 말했죠. 그건 뭐 계속. 절대 안 된다라고 네, 네.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에서 역제안했던 것, 자,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역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니 당신이 공익제보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 우선 기자회견을 통해서 남상돈 변호사를 통하든 여 변호사를 통하든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이 국민들에게 밝혀라. 소상하게 알릴 내용이 뭔지를 밝혀라. 그걸 보고 공익성이 있으면 공익제보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것이니 먼저 밝히라고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명태균 쪽에서. 예, 처음엔 그랬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굳이 받을 필요가 없고 명태균은 다급해지고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민주당에서 내심 바랬던 공개적으로 당신이 뭔가의 제스처를 취해라라고 하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협상력이 더 생겨서 뭐가 있는데 어떻게 할래라고 하니까 명태균이 끌려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사진도 주고 USB 사진도 주고 실제로 있다라는 거고 뭐 구독자 중에 경진선임 명태를 어떻게 믿어요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거죠. 명태균 씨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믿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공익제보자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도 했지만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계속해서 얘기한 게 강혜경 김태열과 독립적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된다. 당신의 가치를 보여주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했었었고 실제 민주당에서도 우리 당을 위해서 당신이 진술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민주당에서 당신이 있어야지 꼭 필요한 것도 사실은 아니지만 만약에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에게 여러 가지 것들 예를 들면 아프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진짜 증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여건을 만들어서 나와서 만들 수 있는 장을 좀 해주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사실 처음에는 너무 이제 그쪽에다가 좀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는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걸 본인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민주당 아니면 조국혁신당 뭐 계속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그 정기환 대표에게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네. 그 통로를 좀 마련해달라고 뭐 그러다가 그러고. 양아치론도 나왔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런 것보다도 이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조금 생긴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 대하는 원래는 처음에 냈던 메시지는 나 이거라면 민주당하고 손잡을 수 있어. 나 이러면 공익제보자가 돼서 뭔가 할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국민의힘에게도 저는 보여줬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안 통한다 이런 것 플러스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좀 점점점 돼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이제 공익제보자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다, 신경 안 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 가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다리만 조금 좀 나아지면 괜찮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셔서 저는 이게 오히려 진실 발견하는 쪽으로 가는 그 여러 지금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인식한 게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